반갑습니다. 생글쌤이에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공부 쌓기니까 내공 쌓기, 나 자신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그렇죠? 나의 존재를 긍정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것은 단회적으로 한번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끊임없이 이 번잡한 경쟁사회 속에서 생각을 고쳐가는 그런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네, 내 존재가 긍정된 다음, 그 다음은 뭡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을 가꾸는 거예요. 나를 가꾸는 것.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길들여가고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운명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 자신을 가꾸는 것, 넓어지고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선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죠. 내 인생을 한 집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 마당이 있고, 또 마당 구석에 텃밭도 있고, 네, 마당을 가로질러서 들어오면 이제 현관이 있고, 문을 열면 작은 응접실과 거실, 그리고 부엌이 이어지고 2층으로 올라가면 침실이 있는, 멋진 집이네요. 한국에서 갖기 어렵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집을 내 인생, 나의 자원, 나의 시간, 그거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누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에요. 네, 내가 그 집을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집은 달라질 거예요. 깨끗해질 수도 있고,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아닌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무슨 감옥처럼 울타리 담장 딱 쳐서 내 집이니 아무도 들어올 수 없음, 이건 불가능해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함께 어우러집니다. 사회 속에서 얽히고 설켜요. 네, 부분적으로는 무언가를 공유하면서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는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야.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허용해야 들어올 수 있어, 이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반대가 돼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마당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잘 모르니까 정원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도움 받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해볼 수 있으면 그건 내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원사에 나중에는 지시를 받기 시작해요. 정원사가 시킵니다. 저기 저 사과나무 가지치기 해야 되는데 빨리 하세요. 저기 장미밭에 물 줬어요? 이상하다, 내 마당인데. 텃밭에 상추를 심어놨는데 오늘 보니까 상추가 하나도 없는 거야. 누가 당근을 심어놨어. 이상하다. 나는 당근 안 먹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마음대로 훼손하거나 고치고 있는 것을 내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훼손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방에는 이상한 요리사가 요리하면서 설거지를 시키질 않나. 침실에 올라가니까 나 글 공부 가르치기로 해줬던 생글쌤이 거실에 침실에 들어놓아 자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허용하면 잠시 들어오세요. 누가 지나가다가 예쁜 꽃이 피었네요. 그때 자랑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해서 가꿔서 이렇게 피워놨는데 이 꽃은 어떻게 되고 설명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더 관심이 있으면 한 송이 드릴까요? 모종 하나 드릴까요? 자, 내 것과 아닌 것의 경계가 명확한 사람, 자기가 자기 인생 자원의 주인인 사람은 베풀 수도 있어요, 정상적으로. 그게 안 되면 남들이 와서 여러 구역의 주인이 됩니다. 네, 공부 시간을 통제하는 주인이 있고, 심지어 놀이를 통제하는 주인도 있고요. 청소년기에는 점차로 그 통제가 불편해지고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 명확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뭘 한다고요? 나를 가꾼다고요. 드디어 요 얘기하려고 되게 멀리 돌아왔어요. 가꾸는 거예요. 물론 주어진 집은 다르겠죠. 어떤 금수저에게는 막 저택 같은 인생이 주어져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는 허름한 오두막이 주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저택도 흉하게 망가져 버릴 수 있고요. 아담하고 소박한 오두막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주인이 있냐 없냐죠. 거대한 저택에 내 인생에 나는 엄청난 자원을
물려받았는데 주인은 내가 아니야. 그게 어떻게 내 인생이겠어요? 차라리 그걸 부수고 내 오두막을 다시 짓는 게 낫지. 자, 주어진 건 달라요. 누구마다, 어떤 사람마다. 그렇죠. 물려받는 건 다릅니다. 이건 천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논어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인간의 천성은 비슷하지만 습관에 따라서 멀어진다. 네. 주어진 건 비슷해요. 큰 차이는 안 나요. 누가 천재니 영재니 아주 드문 경우고, 머리가 아무리 좋다는 애랑 머리가 아무리 나쁘다는 애랑 그래봐야 똑같은 호모 사피엔스지 하나는 네안데르탈인일 수는 없다고요. 그 차이는 크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나를 가꾸냐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디서 되게 놀라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하나 봤던 기억이 나는데, 재판 장면이에요. 근데 판사가 이제 최종 판결을 하면서 고개 숙인 죄인한테, 피고한테 너나 모르겠니? 갑자기 말을 거는 거예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고는 고개를 들고 판사를 보는 순간 얼굴이 기억이 난 거죠. 중학교 동창이네. 한 사람은 판사가 돼 있고 한 사람은 그 앞에 범죄자가 돼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뭐의 차이일까요? 주어진 운명이 달랐기 때문일까요? 천성은 비슷하지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인생을 꾸며왔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그렇죠, 꾸미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 가꾸는 일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네. 한 번에 확 바꾸는 거를 너무 요새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고 어떤 판타지를 갖고 있어요. 무슨 히어로물에도 보면 갑자기 주인공이 열나 쳐맞다가, 네, 갑자기 그 새로 업그레이드된 수트를 갈아입으면 푸악 변신하듯이 그렇게 내가 갑자기 올 뉴 아이언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은 영화에서나 가능하고요. 모든 인간의 변화는 시간이라는 절대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암기 과목 시험 준비하는 것처럼 그냥 단박에 한 5시간 때려 외워서 시험 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들일수록, 네, 내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일수록 그러한 습관이 형성되고 내가 꾸며지는 데는 더 긴 시간이 걸려요. 네. 시간이 걸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공들여서 조금씩 변화한 사람은, 네, 주어진 것을 초월하기 시작해요. 좀 투박한 예로 외모를 들어볼까요? 네, 몸, 신체, 외모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물려받은 거예요. 네. 예뻐봐야 또 얼마나 예쁘고 못나봐야 또 얼마나 못났는지 그걸 그렇게 크게 보면 안 된다. 하여튼 이 미디어 문화 때문에 그게 굉장히, 네, 커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네, 어찌됐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되게 예뻐요. 근데 아름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별로 예쁘지 않아,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되게 멋있어요. 가만히 보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말투, 행동, 성격, 관계, 자기 긍정, 그것이 잘 훈련된 사람은 별로, 네, 예뻐 보이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네. 물론 그게 다 있으면 너무 좋죠. 와꾸도 좋고 스스로 잘 가꿔서, 네, 어디에 내놔도 아름다움을 빵빵빵빵 풍길 수도 있겠지만, 이왕, 네, 원판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 하면 내면과 정신을, 교양을 가꾸는 거죠. 네, 나를 가꾸는 방법이에요. 외모만 뜯어 고치고 막 근육 빵빵 만든다고 해서 정신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죠? 네. 가꾸는 일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옛 습관. 왜 시간이 걸리냐면, 일단 오늘의 나를, 내 집을 형성해 온 그 습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옛 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뀌어지면서 꾸며지겠죠. 다듬어지고 성장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이 이식돼야만 하는 거죠. 옛 습관을 없애고 새 습관을 집어넣고 그것을 연습하는 것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네, 어려운 일입니다. 말 습관 가지고도 예를 들면 제가
중학교 때 입이 되게 걸었어요. 네, 욕의 창조자였습니다. 새로운 욕을 막 창조해내는 네, 걸레를 몬 인간이었는데 물론 이제 약간 나이가 들면서 다시 좀 이렇게 욕이 나올 때가 있어요. 또 요새 시국을 보면 뭐 빤수 목사 나오고 막 욕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중학교 때 언어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있어요. 노력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습관이니까 툭 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툭 치면. 나는 그런 욕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내 머릿속에는 그 말을 하면 아우 추해 보여.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고등학생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말을 고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언어 습관 하나도 고치는데 옛 습관을 몰아내고 새 습관을 이식시키고 연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학습 습관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걸려요. 갑자기 없던 습관을 시험 기간에 단박에 만들어낼 수 있다. 에휴, 걔는 그냥 맨날 벼락치기 하는 애죠. 네, 벼락치기도 습관일 수 있어요. 벼락치기도. 하여튼 보통 머리 좋은 애들이 벼락치기를 해요. 네. 해보니까 되더라라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면 나중에 고약해집니다. 네, 머리 믿고 꾸준히 안 하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일 수 있어요. 네, 하여튼 꼰대스러운 얘기는 요즘 하고. 자, 중요한 것일수록 시간에 나의 집중력이 더해지면서 그것이 훈련되고 연습해서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시간과 집중이 만나서 결과가 형성된다.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네. 그런데 진짜 이거 아냐고. 몸으로, 경험으로. 내가 시간을 들이고 집중을 했더니 나도 되더라. 이 경험 몇 개나 갖고 있어요. 내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집중을 했더니 변화가 있더라. 안 되던데요. 시간 얼마나 들여봤는데. 네. 시간을 얼마나 들여봤는데요. 네. 꾸준히 그 시간을 집중해서 들이고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근데 그 맛을 봐야 뭐가 생기냐면 성취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긴다고. 근데 보통 뭐가 안 되냐? 일단 시간을 쓰지를 않아. 그냥 네. 내지는 또 시간이 주어져도 뭘 했는지 결과가 당연히 나올 수가 없죠. 네. 또 더 결정적인 건 더 앞으로 돌아가면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냐고. 내 앞에 닥쳐있는 시험이 나를 위한 오늘을 내가 노력한 결과를 검증하는 그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지. 아니면 그냥 억지로 막 시키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성취를 만들지 못해. 왜? 내게 아니잖아요. 시켜서 하는 거지. 때 되면 학원 가, 영어학원 갔다 왔니? 수학학원 가, 수학학원 숙제했니? 네. 자, 시킨 대로 오면 뭐라고요? 내 인생의 집에 수학 선생님도 와서 살고 영어 선생님도 와서 살고 온갖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재밌을까?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나의 스타일의 집이 나올 수 있을까? 절대 안 되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자, 뭐부터 바꿔야 돼요? 내 생각부터 바꿔. 내 집에, 나에게 있는 자원에, 자, 거기에 내가 진짜로 시간을 들이고 집중을 해서 결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지. 그게 뭐가 됐든, 자, 오늘은 이게 뭐가 됐든 상관없어. 이거 한번 해봐야 돼요. 나의 작은 성취를 맛보는 것. 막연하면 한 3가지 정도 나눠서 드릴게요. 첫 번째는 몸쓰기. 네, 몸쓰기. 자, 이제 우리 남학생들, 여학생들 2차 성직 나타나기 시작하고 몸은 가꾸는 대로 돼요. 어떤 애는 보니까 쟤는 다리가 되게 예쁘게 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퉁퉁하지? 에이, 주어진 원판은 조금씩 다르지. 그런데 그러면 스쿼트 몇 개씩 더 하던가. 반드시 바뀌어요. 네. 나는 팔굽혀펴기도 한 개도 안 되던데요. 자, 그럼 무릎 대고 5개 해보는 거지. 그 다음날 6개 하고 그 다음날 7개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무릎 떼고 이제는 1개 하고 3개째 자빠졌다. 그러면 다음날 4개 하고 매일 조금씩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한 다음에 플러스 알파 조금 붙이는 거야.
그걸 매일매일 조금씩 하면서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요 달라진다니까. 아유 나 했는데 안 되던데. 아유 얼마나 했냐고. 얼마나. 일주일하고 안 되던데요 하지 말라고요. 한 달, 두 달, 아니 적어도 뭐가 됐던 3개월 이상은 꾸준히 해봐야 그게 공부가 됐던 신체가 됐던 뭐가 됐던 변화가 나타나요. 3개월 정도 꾸준히 해서 변화가 없다. 예,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뭐라도 사드릴 테니까. 예,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부터 해볼까요? 뭐가 됐건 다 좋은데 일단 몸쓰기부터 해보라고요. 몸쓰기. 몸을 잘 가꾸는 것을 통해서 자신감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몸만 쓰면 안 되죠. 네, 이건 장식이 아니니까. 자, 얘를 써야 돼요. 머리 쓰기. 자, 머리 쓰기를 위해서 뭘 할까요? 목표 하나 정해요. 갑자기 내가 수학 20점 맞는데 100점 맞겠다 이런 목표 세우지 말고, 그래 이번에 내가 이상하게 나는 과학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50점밖에 안 나왔어. 왜 그랬지? 과학에 좀 더 공부를 제대로 해보자. 네, 뭐가 됐든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자, 영어 공부를 한다. 최고의 영어 공부 방법 나중에 한번 따로 알려드리겠지만 문장 외우기예요. 문장 외우기. 끝판왕입니다. 문장 외우기. 자, 하루에 문장을 몇 개 외우면 될까요? 처음에는 1개 외우고 힘들걸. 자꾸 까먹고. 그런데 외우다 보면 빨라져요. 내 뇌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루에 문장을 이제 10개, 20개씩 외우기 시작하면 네, 단어장 따로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자, 단어라는 게 이게 문장 안에서 의미를 갖는 게 어휘지. 그 문장 안에서 그 어휘가 이해가 되고 외워져야 그게 어휘력이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문장 외우기를 하루에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목표 막 갑자기 난 매일 30문장씩 외우겠어. 아이 웃기지 마 못해. 예, 할 수 있는 목표치 5개. 5개. 오케이. 자, 그러면 1개씩 늘려가는 거예요. 1개씩. 자, 그렇게 조금씩 시간과 집중을 들이려니까. 그리고 3개월 결과 나온다니까요. 머리 쓰기, 몸 쓰기만 하면 안 되고 다른 종류의 쓰기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제가 논술 선생님이기 때문에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글쓰기. 글쓰기가 안 느는 애들 있어요. 왜? 안 쓰니까 안 늘고 안 느니까 더 재미없는 거지 뭐. 간단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갑자기 막 그 600장 원고지 5장 어떻게 쓰겠어요? 자, 내가 그 습관을 스스로 내가 주인이 돼서 만들고 싶으면 용돈 내 용돈 털어서 내가 일기장 하나 사. 좋은 거. 그 다음에 한 문장씩 늘려가 보세요. 한 문장씩. 자, 그럼 첫날 문장. 일기 쓰기 첫날 오늘은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한 문장 나왔네. 두 번째 날. 오늘이 두 번째 날인데 어제 한 문장밖에 못 썼는데 오늘 무엇을 더 쓸 수 있을까? 그러고 보니 벌써 2문장을 썼네. 자, 2문장 썼다. 자, 오늘은 셋째 날. 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을 살펴보니 3일을 넘겨본 적이 없는 것들이 많은데 글쓰기 습관은 과연 3문장 이상 넘어갈 수 있을까? 보니 3문장을 썼구나. 자, 조금씩 목표치를 늘려가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꾸준히예요. 꾸준히 조금씩. 자, 내가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플러스 알파. 그리고 꾸준히. 네,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를 체감하는 순간 희열을 느낍니다. 그때부터 내가 나를 가꿀 수 있는 거였구나. 나도 이거 되는 거였구나. 나도 이 몸짱 만들 수 있었구나. 나도 암기력 엄청 딸리는 애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외워지는구나. 나 수학 열나 못했는데 하루에 꾸준히 내가 목표 정하고 조금씩 추가해서 꾸준히 했더니 나도 지난번에 수학 시험 30점 맞았는데 이번에 50점 맞았어. 엄마 나 50점 맞았어. 자,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 죽어라? 아니지. 그렇죠? 어이구 우리 새끼 잘했다. 다른 애들은 몇 점 맞았니? 묻지 마시고. 네, 중요한 건 내 새끼가 30점 맞던 놈이 50점 맞은 거야. 그래 잘했어. 너도 할 수 있어. 자, 오늘 뭐 먹을까? 네, 여기서 변화, 내가 나의 주인 돼서 가꾸는 그 경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자신감이 와요. 재밌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나를 갖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오늘 꼰대스러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규칙을 만드세요. 규칙.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어야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렇죠. 어떤 아이들 보니까 스마트폰을 손에 잡으면 통제가 안 돼요. 막 3시간이 가버리고 4시간이 가버립니다. 뭐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스마트폰이 내 주인이지. 자, 그러니까 주객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얘를 통제해야죠. 나는 보니까 이거 심각해. 이번 주에 보니까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시간이 너무 많아. 자, 이건 문제인 것 같아. 자, 이거를 엄마한테 스마트폰 압수 당한 다음에 하기 시작하면 화만 나지. 안 돼요, 문제 인식이. 자, 뭐라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누구라고? 나. 자, 그래서 내가 얘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구나. 자, 오늘부터 내가 통제해보겠다. 그래서 정해놓고 하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가만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경우는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상 위에 책과 폰이 같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네. 내 방에서 쫓아내버리세요. 내가 뭔가 지적인 활동을, 정신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때는, 해야 할 때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놓던 어디 내 방 바깥에 놓으세요. 네. 그리고 나의 이 정신의 주인이 그놈이 아니고 나라는 것을 입증해 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증명해야지. 그러면 그거 며칠 해보면 그래, 나도 내가 통제할 수 있었네, 저거를. 이런 습관을 고칠 수 있었네라는 사실이 발견되는 거죠.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애를 보니까 잠을 세상에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자더라고요. 하루에 12시간이면 인생의 절반을 자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런 녀석한테 이런 야단을 쳤던 적도 있어요. 야, 네가 80년 살면 40년을 침대에 보낼 거냐? 그렇게 되잖아요. 통제가 안 된다. 그거는 잠의 여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지. 깨어나야죠. 내가 나를 통제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규칙을 세워서 스스로 그것을 수행 가능한지를 가지고 내가 나의 주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거야, 이게. 규칙을 정해보세요. 독서논술 선생님으로서 가장 많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그렇죠. 독서 습관. 하루 30분 독서. 자, 하루 30분 적은 것 같지만, 1분에 한 페이지라고 계산하면, 한 1년이면 얼마냐면 1800페이지예요. 1800페이지면 300페이지 넘는 책들을 36권을 읽네요. 책장에, 큰 책장에 한 2칸은 꽉 채울 수 있는 분량이네요. 그죠? 자, 30분이라는 작은 시간이 그만한 변화를 만드는 거죠. 시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10분, 30분, 1시간 내가 꾸준히 시간이라는 변수에 나의 집중력이 더해지면 뭐가 만들어지더라? 변화가 만들어지더라. 이 단순한 공식을 어떻게 해봐라? 몸으로 검증해내봐라. 그러면 내가 나의 주인인지 아닌지 식별 가능해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됐던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그래, 내가 좀 뭐 좀 고쳐봐야 될 것 같아. 나도 나를 좀 갖고 봐야 될 것 같아. 자, 그게 뭐가 됐던 한번 해보세요. 단 일주일하고 관두면 안 돼. 한 달하고 관두면 안 되고요. 얼만큼? 최소 3개월 이상. 그래요. 오늘 잔소리 겁나 했습니다. 그래요. 이 잔소리 하면서도 과연 이것을 얼만큼 잘 나는 어릴 때 했던가 생각을 돌이켜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치만 나는 이걸 왜 하냐면 15살에 나를 앉혀놓고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정말 자기에게 잘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